뉴욕 일대 최고 6인치가량의 눈이 내리면서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의회에 계류되고 있는 드림 액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뉴욕주 하원 의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수당 연장안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 금액이 3억 4,400만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뉴욕 일대에 최고 6인치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눈은 그쳤지만 한파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일대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오늘 오후까지 최고 6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시에 3에서 5인치, 북부 뉴저지 최대 6인치, 코네티컷에도 최고 4인치의 눈이 쌓이는 등 뉴욕 일대가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갑작스런 눈폭풍으로 인해 오늘 하루 출퇴근 시간에 미끄러운 도로와 지연되는 대중교통으로 혼잡을 빚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어제부터 시작한 기차와 버스 정액권을 양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크로스 어너링을 오늘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항들은 오늘 오전 활주로를 일시 폐쇄했다가 오후 들어 정상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으며 현재 1시간 정도 지연착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눈은 그쳤지만 오늘 밤까지도 간간히 눈비 소식이 전해져 일부 해안가 지역에는 쌓인 눈이 녹아 홍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해당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추운 날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뉴욕 일대 최저 22도, 내일은 최저 21도, 목요일엔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주 내내 한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양질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드림 액트 법안. 이 법안은 뉴욕주 의회에서 3년 동안이나 계류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뉴욕주 하원 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오늘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는 의회에서 계류 중인 드림 액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드림 액트 법안 통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하원에서는 이미 이렇게 3년 동안 패스했는데 지금 사원하고 주지사에서 3년 동안 지금 패스를 못한 거를 이번에는 꼭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메인 스폰서 하원 모야 하고 다른 하원들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프란시스코 모야와 릴리 로즈 뉴욕주 하원의원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드림 액트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한 입을 모았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year that we have the ability to make sure that we can get the DREAM Act passed and really have a great effect on the young college-bound immigrant students who want to have the ability to go to college.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드림 액트가 시행되면 2,500만 달러라는 예산이 소요되긴 하겠지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적 자원이 형성될 것이라며 드림 액트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드림 액트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사실 굉장히 조금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이런 투자로 인해서 우리 주가 장래에 이 받아들일 그런 Return on Capital Investment 차원에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에서 드림 액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이 14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드림 액트 법안 통과로 인해 서류 미비자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미국은 1년 내내 캠페인 정치를 할 만큼 선거 캠페인을 자유롭게 하지만 정치 자금 모금이 당락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폴리티커 뉴저지가 로이저 변호사를 주목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로이조 변호사의 기금 모금 캠페인이 정치 전문지 폴리티커 뉴저지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폴리티커 뉴저지는 어제 일자 인터넷 신문에서 로이조 변호사의 기금 모금 행사를 소개하며 현역 스캇 가렛 의원과 일전을 벌일 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커는 또 뉴저지 주의회 제38선거구에 밥 고든 주 상원 의원이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변호사는 연방하원 제5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유일한 민주당 후보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조 변호사의 이력과 정치적 배경 등을 상세히 소개한 폴리티커는 조 변호사 선대 본부의 말을 인용해 현재까지 18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았다며 12월 말까지 20만 달러를 모금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캇 가렛 의원은 현재까지 약 260만 달러를 모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조 변호사가 도전장을 낸 연방하원 제5선거구는 지난 1931년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선출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조 변호사의 이번 도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2009년 이래 한 번도 연말 이전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사흘 뒤인 13일 예산안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이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막바지 절충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의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일단 정부야 문을 열 수 있도록 잠정 예산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까지는 정식 예산안에 합의해야 합니다. 1월 1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보이지만 연방 하원의 2013년 회기가 13일로 끝나게 되고 재소집이 내년 1월 7일이기 때문에 특별 회기일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은 열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 안에 해결해야 할 예산안과 맞물려 있는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먼저 시퀘스터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의 지속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시퀘스터가 지속되면 각 부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은 시퀘스터를 중단하려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연금 등 그에 상응하는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농장법 연장 법안에는 푸드스탬프 삭감 규모가 포함되어 있고 긴급 실업수당 연장 법안과 세제 개혁안, 최저임금 인상안 등이 예산안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수당 연장안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실업 혜택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실업에 처한 130만 명을 추위와 굶주림에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만약 의회가 성탄절 이전까지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100만 명의 미국인이 경제적 생명줄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다면서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정부 차원에서 26주간만 지급되지만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연방정부의 긴급 지원으로 연장 지급돼 왔습니다. 현재 약 130만 명에 달하는 장기 실업자들은 의회에 추가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28일이 되면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기업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우리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구덩이에는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수백만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거부한다면 이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줄 것이라며 실업 혜택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AP통신에 실업수당 지급 연장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수수료가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인상된 바 있는 비자 수수료 조정안이 또다시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비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무부가 지난 7일 백악관 예산국에 비자 수수료 조정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4월 비이민 비자 수수료를 140달러에서 160달러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또다시 비이민 비자 신청 수수료와 이민 비자 수수료 조정안이 포함된 비자 수수료 조정안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수수료 조정 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안은 수수료 인상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 비이민 비자와 이민 비자 수수료가 한꺼번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 조정안은 백악관 예산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국무부는 내년 1월 중에 변경될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류 열풍에 맞춰 한국어 교과 과정 채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제2외국어가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어는 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초중 고교 그리고 대학의 외국어 교육 확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 외국어를 수강하는 미 고교생 가운데 한국어 수강생은 전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들베리 컬리지 산하 미들베리 인터랙티브 랭귀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고교생의 69%는 서바나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어가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은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라비아어 등 기타 소수 민족 언어와 모두 합치더라도 전체의 1% 미만으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대학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저조해 집계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학생들의 제2외국어 선택은 52%가 서바나어, 불어 13%, 독일어 6%, 그리고 일본어도 4%를 차지해 한국어와 큰 대비를 이뤘습니다. 특히 미국 학생들의 제2외국어 학습 비율은 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국가에도 크게 뒤지는 것입니다. 다국 언어 구사자도 유럽연합은 44%였지만 미국은 9%로 크게 낮았습니다. 보고서는 이중언어 구사자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5에서 20% 더 높고 제2외국어 교육이 학업 성취도를 더욱 높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당첨 금액이 올해 최고액으로 치솟았습니다. 메가밀리언 역사상 4번째라고 하는데요. 내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희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억 4,400만 달러입니다. 역사상 4번째로 높은 당첨금 3억 4,400만 달러로 치솟은 메가 밀리언 잭팟이 내일 오후 11시에 추첨을 실시합니다. 당첨금을 일시불 현금으로 찾을 경우 1억 8,400만 달러입니다. 메가 밀리언은 지난 10월 1일부터 연속으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지난 6일 2억 9,700만 달러에서 다시 치솟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메가 밀리언 당첨금이 6억 5,600만 달러까지 오르면서 행운의 주인공 3명이 당첨된 바 있습니다. 이들이 나눠 가진 액수는 세금 공제 후 각 1억 5,780만 달러였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0월 1일 메릴랜드에서 익명의 당첨자가 1억 8,900만 달러에 당첨된 바 있습니다. 한편 복권에 당첨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정부도 예상치 않은 큰 소득을 올리게 되고 지역 주민들도 수혜를 입게 됩니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정부는 학교 발전기금 3,100만 달러를 세금 수익으로 얻은 바 있습니다. 재정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 각 주정부 예산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메가 밀리언 복권의 경우 일반적인 복권과 달리 미국 43개 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타주의 돈을 끌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